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보내셨을까요? 시장 자체가 그리 쉬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빠른 순환매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박자를 맞추는 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려운 시장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제는 배당주를 좀 매수를 해봐야 할지, 아니면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식 키워드림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요. 또 어떤 전략들로 이 시장을 내가 이겨내갈 수 있는지 그 솔루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참여 방법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하단에 QR코드를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를 그냥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신다면 조그마한 영어 링크가 있을 테고요. 4개를 누르시고 들어오신다면 이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즉 다음 주에 빛날 수 있는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문가님의 또 교육들도 자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키워드림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에 힘이 돼주실 이영석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좀 부재가 좀 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또 다양한 전략들 해드릴 건데 네. 저희 오늘 히든 종목 탑5부터 전문가님께 들어보면서 또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 간단한 저희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이면 거의 한 달 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09.7%의 수익률을 얻은 스맥과 자, 로봇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파러스아이 바이오, 저희가 제약 바이오 찍었는데 8월 9일 날 공략하면서 69.7%, 그다음에 센코 7월 6일 날 62.8%, TFE 관련해서는 54.5%, 샤페론 42.4%.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이오 쪽,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죠.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자, 근데 제약 바이오에도 수익률이 좀 컸다는 거는요. 그만큼 시장 방어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의 그 상승세.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좀 시장 알아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인데도 불구하고 41.4%의 수익률을 거둔 것은 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아닐까. 특히 스맥 같은 경우는 성장주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9.7%의 수익률을 얻으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좌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소개시키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와 전문문을 전공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대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경제 쪽으로 좀 많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자, 제 경력이 조금 약간 특이합니다. 사실 이쪽으로 처음에 온 건 아니고요. 일단 LG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때 MB사업본부, 즉 예전에 지금은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LG전자 휴대폰 사업부에 있다가요. 자, 거기서 이때 이제 부국증권 이때 제가 그 휴대폰 분석 애널리스트로 가면서 이제 증권가와 손을 좀 잡았고, 그리고 저는 교보증권에서 이제 발행 업무. 자, 지금까지는 리스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유통 관련되고 여기는 발행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유통 업무와 발행 업무를 함께한 좀 보기 드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애널리스트 자격증과 펀드의 자격증, 그다음에
증권사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자격증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데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노란 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좀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수익률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에 지난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하지만 맞아요. 저희 그 교육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자루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자, 뭐 PM풍년이며 와이트 솔루션, 그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동기업. 자, 뭐 여기 모비스는 뭐 무려 22.25%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셀파스 헬스케어. 자, 여러분이 이따가 제 방송을 보시면 이 종목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규장 매매에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저희 이영석 전문가 방에서는요, 시간의 단일가라는 특이한 뭐 하나의 물론 있는 매매 그 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것을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와. 자, 어두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제가 왜 이런 말 썼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뭐 한 10% 이상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적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한가 간 것만 적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갔다는 거를 좀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주 시장이 가장 힘든 구간에서 무려 3종목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 그거와 같이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요. 시간의 단일가로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로 PM 풍년 이 두 종목을 시간의 단일가에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가 베팅. 그러니까 종가 베팅은 무조건 3시 20분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2시 반부터 3시 20분 그 사이에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여기서도 모비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상한가를 그 다음 날 20날 바로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즉 이 하루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된 사이에서 이런 상상상이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수익률이네요. 아유, 네. 그렇죠. 좋은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두울 때 정말 비로소 빛을 발했던 그래서 예전에 워렌 버핏이 그랬죠. 썰물이 다 빠져나가 봐야 누가 수영복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확실한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상승장에서는요 누구나 다 시장이 주는 수익에 취할 수 있지만 하락장 혹은 조정장에 있을 때 네. 정말로 그 수익을 지켜내면서 그리고 수익을 얻어내는 게 정말 가장 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영석 전문가 방에 있는 저희 어떤 그 가족분들은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시간의 단일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왜 시간의 단일가일까 한데요. 자,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 내용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직장인이나 바쁜 직장인, 육아에 지친 주부님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뚜렷한 소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지키거나 불리고 싶은 이런 은퇴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 매매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그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장후 시간의 거래와
시간의 단일가를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후 시간의 거래는요. 자, 우리가 9시에 이제 막 매매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3시 30분에 딱 끝나요. 이게 바로 정규 시장에서의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시 반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3시 반에서 3시 40분까지 동시효과로 들어가서 3시 40분서부터 4시까지 단일가로 또 거래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장후 시간의 거래는요. 제가 왜 초까지 넣냐면요. 그만큼 이게 좀 세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까지 넣습니다. 자, 주문 접수는요. 3시 반부터 00초. 그래서 3시 30분 30초까지가 주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규 시장 종료와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바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자, 뭐 현재가 보면은 밑에 이쪽에 매수 쪽에 막 그 물량이 쌓여 있거나 혹은 매도 쪽에 물량이 쌓여 있을 때 여기는 매도, 여기는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가 100주가 있고 매수가 1000주가 있으면 3시 40분에 바로 체결됩니다. 그리고 900주가 남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매수를 하고 싶지만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매도를 하면 바로 체결이 되는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장후 시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40분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4시까지 실시간으로 체결됩니다. 매매 단위는 한 주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문 가격은 당일 종가만 매매 가능합니다. 만약에 10,000원의 거래가 끝났다라고 하면요. 10,000원에 살 수 있고 10,00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종가만 가능하고, 자, 그리고 체결 방법은요. 원래는 이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그다음 수량 우선, 그다음에 위탁 매매 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체결의 순서인데 여기서는 시간 우선이 가장 원칙이다라는 게 바로 이 장후 시간의 거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외의 단일가니까요. 자, 그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는요. 이제 정년 종료 후에 이제 4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마다 이제 단일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단일가라고 하면은 가격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일가라는 의미는요. 바로 동시효과로 되면서 그 10분에 한 번에 그 가격의 매수와 매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그 가격이 바로 단일가입니다. 그래서 단일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12번에 자, 왜냐? 4시서부터 6시니까요. 자, 1시간은 60분, 6번. 그러니까 총 12번이 바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요. 우리는 원래 정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10%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10%, 하한가는 10%, 마이너스 10%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규장 시간보다는 변동성이 그게 좀 한 3분의 1로 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좀 적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0분이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갑자기 호가가 변해서 막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변동성을 보일 때 그때 어떤 내용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를 찾아보게 되죠. 혹은 공시를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어떤 시간에 이 가격의 변화를 주는 무언가가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0분의 시간이다. 정말 저는 이 10분을 마법의 시간이라고 저는 정말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분마다 정말 나오는 그 정보를 내가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될 때 내가 먼저 시간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매매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내가 주문을 넣을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시간의 단일가의 그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쟁률은 뭐 당연히 10분의 1이고요. 그래서 뉴스 재료를 반드시 그래서 주요 원칙은요. 뉴스 재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매수가 있습니다. 자, 허매수라는 거는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시장은요. 정규장만큼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억 가까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한 몇십억 단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몇십억 단위에서 누군가가 한 몇십억 정도 상한가에 주문을 넣어버리면 갑자기 상한가로 탁 가버리죠. 그런데 자기 물량을 팔기 위해서 싹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약간의 어떤 트릭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허매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 정말로 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매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으로 일단 주문을 해서 숫자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매도는요.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지만 낼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허매도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칼손절이라고 했는데요. 자, 왜냐면요. 여기는 계속해서 그 시간의 단일가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1번, 이게 총 12번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서부터 12번, 그러니까 4시 10분서부터 6시까지 12번의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가운데 단에서 샀어요. 그런데 내가 3%에 샀는데 갑자기 1%를 확 줄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기다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게 눌림에 주는 뭐 시간의 단위가에서 눌림을 주기도 하지만 뭐 요 부분에 있어서 뭐 반드시 칼손절. 하지만 요거는 정말 칼손절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이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뭐 시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종목들을 체크를 하거나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연결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간의 단일가가 아무리 쉽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0분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10분의 모든 악재가 한 번에 발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20%까지도 겪어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왔는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잘못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 시장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규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만약에 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뭐 혼자서 막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좀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QR코드 보이시는 데다가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요. 그 영문 그 URL 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누르면 7777 누르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간의 단일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매매 분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를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건 다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났어?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요. 9월 20일입니다. 자, 9월 20일 날요. 자, 이날 바로 한 4시가 넘는 시간, 즉 정규장이 끝난 그 시간에 셀바스 헬스케어랑 그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시간의 상한가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빠르게 이 종목을 제가 바로 저희 어떤 노란톡방 있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로 15%가 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프리미엄을 주고서 9%의 9에서 10%의 프리미엄을 주고서 지금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 날 몇 프로는 올라야 되나요? 한 10%는 올라야 이제 우리는 어떤 본전이나 그렇죠 되는데 시초가가 15.9%에 올랐다는 건요. 바로 나는 6.9%의 수익률을 바로 얻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30일 날 제가 추석 때 그 방송을 통해서 시간의 단일가 매수 매도 방법을 제가 또 따로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꼭
뭐 9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주세요. 꼭 시청해 주세요. 네. 물론 뭐 추석 때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수 있겠지만 제가 그날 진짜 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하는 방법들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초가에서 6.95 타니까 뭐 당연히 반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막판에 30%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수익 실현도 하면서 당연히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버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최고가는 30% 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 PM 풍년입니다. 자, PM 풍년. 사실 이 PM 풍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PM 풍년, 이거 정치 테마주, 김동연 딱 이렇게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힘든 종목이지만,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 여기도 저희가 상한가에 바로 잡았죠. 9.32%인가 그럴 거예요. 9.32%에 잡았는데, 자, 시초가가 11%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살짝 아쉽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거의 9%에 잡았는데 한 여기서 물론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또 강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이런 그 빠른 매매를 할 때는요. 한 5분 정도는 한번 그 시장을 관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시초가 한 5분 정도는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뭐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약간 좀 빠지는 한 5분 정도 시간 이후에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 가격대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시초가가 더 적게 나올 때는 더 많은 부분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시초가에서는 2분의 1만 매도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2.5분의 한 1분까지도 아니다. 더 작아져야겠죠. 1.5분의 1 해서 한 60%까지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리스크를 제한하는 게 됩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다음에 뭐 시장에서 어떤 그 내용들이 오전에 더 덧붙여지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잡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하다 보면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내가 플러스로 시작하냐, 마이너스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여러분의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도요. 종가 매매했는데요. 저희가 24% 정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거는 이날 상한가를 찍고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4% 가면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6% 플러스 여기다가 7% 시초가에서만 매매했어도 저희는 1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좀 더 버텼으면은 상한가까지 한 30~4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인벤티지랩 이거는 또 뉴스가 또 나오면서 그 다음날 갭상승 보면은 저희가 만약 상한가 하더라도 5.9%의 수익률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5%이 수익률을 굉장히 적게 보는데요. 이 수익률이 크게 작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5%의 수익률을요, 5번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게 100%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런 1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 5%밖에가 아니라 5% 수익이 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게 정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한 번에 23% 상승하면서 여기서 10% 한다 쳐도 바로 1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한 플러스 3%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면서 한 26%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여기에 큰 음봉이 있어서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거의 시초가에 거의 다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 투자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동기호도 그 다음날 뭐 상한가까지 이게 뭐 너무 이제 상한가 가니까 뭐 이게 너무나 이제 많은 설명하니까요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라도 이게 뭐냐면요, 시간의 단위까지 또 특징이 뭐냐면 그 4시서부터 6시에 이 에너지가, 즉 상승의 에너지가 바로 그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좀 되는지, 물론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폭락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좀 이 시장도 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는 평범한 상황에서는요, 바로 4시에서 6시에 그 에너지가 바로 오전 9시에 바로 응집이 돼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혹은 9시 반까지라도 보시면 정말 짧은 시간 직장인들 분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 맞춤형 매매 기법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도 저거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QR코드 카메라 영문 7777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이영석 전문가의 방에서 같이 한번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니까 하는 방법은요, 제가 9시라 된다. 9월 30일이죠. 9월 30일 토요일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1부에서 정말 그 뭐 시간에 정말 이 A부터 Z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프닝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금 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랑 문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고민이 많으셨던 종목군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솔루션들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서도 종목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노란톡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을 또 잘 이겨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앞에 이렇게 USB도 놓여 있습니다. 이 USB는 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들이 들어있는 USB이기 때문에요. 이 USB를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테마 순환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가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시간을 단일가 매매는 정말 지금 시장의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님 이야기 저도 잘 청해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전략이자 무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희가 네.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만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주식을 적게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찾다가 맞아요. 시간의 단일가라는 것을 정말 너무 접근하는 좋더라고요. 거죠. 노란톡방 분위기도 너무 좋고 실제로 전문가님 따라서 매수하신 시청자분이 또 수익을 났다라고도 그렇죠. 올려주시니까 이게 정말 찐이구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배워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항상 배우신다고.
제가 항상 말만 앞서죠. 하지만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저희가 시장 분석을 살짝 좀 하고 그래도 넘어가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차트를 잘 볼 줄 모르는 제가 봐도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데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장이 강한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응해야 되죠. 네.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딱 잘라볼게요. 네. 딱 잘라보면 이때가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에 보면 21선을 못 넘고 이때 계속된 하락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200일선까지 강한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바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반등하다가 또 여기서 또 하락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딱 요 자리가 이때의 어떤 데칼코마니가 보세요. 요 자리와 이 자리가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다가 뭐 FOMC의 매파적이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뭐 한두 번 더 한다, 안 한다, 유가가 올라간다. 어차피 우리가 많은 걸 걱정한다 하더라도 물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아예 무시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장 분석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막 하면은요,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걱정하는 시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지 언론에서 혹은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만 계속해서 보고 읽는다고 하면 물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는 넓어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백전백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시장이 올랐을 때 내가 수익이 났나? 혹은 내가 이런 빠질 때 내가 오히려 빠지는 거 알고서 내가 수익을 제한시켰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는지 한번 계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를 보시면 대부분 2차 전지 에코프로 130만 원 이런 형식의 물론 제가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그런 걸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좀 감정적인 그리고 옆집, 앞집, 뒷집까지 다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하니까 같이 사고 물론 이제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수익을 냈던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난 따라 사기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지금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좀 있겠지만 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보시면 이런 식의 싼 고점 찍고서 점점 내려가는 약간 헤드앤숄더라는 머리, 어깨,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 아마 좀 더 한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로 단기간에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자, 주식시장에서요.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요. 가장 큰 호재. 앵커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힌트를 주세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다 그냥 해볼게요. 저 진짜 맞추고 싶어요. 가장 큰 맞추고 호재는 싶어요. 네. 이게 2008년도 때 주식시장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후기는 과대낙폭인가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가장 큰 호재가 바로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이 가장 싸다는 게 그리고 코로나 때도 반등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게 바로 모든 종목들이 빠져 있어서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반영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선 여기를 가야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조금은 좀 과하게 낙폭됐다. 근데 지금 이런 하락이 좀 2차 전지 쪽의 어떤 하락도 있지만 반도체나 또 AI나 이쪽에 좀 하락이 좀 컸는데 사실 이쪽에 하락이 컸다고 하면 사실 더 빠져야 됐어요. 더 빠져야 됐는데 그동안 못난이라고 불렸던 5G 무려 80% 정도 빠졌던 5G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은 막아주는. 막아줬죠. 예, 그래서 뭐 화장품도 같이 올라오면서. 5G가 진짜 못난이었는데 몇 년 동안 그쵸? 그렇죠. 굉장히 어떤 5G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깔리고 전 맞아요. 세계를 이어가면서 자율주행이나 AI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필요하다. 이게 다 깔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국가가, 네. 생기면서 이제 그 시장이 조금은 뒤로 밀리면서 거의 80% 정도는 거의 우습게 빠졌던.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에이스테크, KMW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거의 7, 80%도 올랐거든요. 물론 그 종목들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이 애들이 올라오면서 좀 못난이들이. 시장을 좀 방어했다. 자, 그런데요.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 어저께 시장이 어땠냐면요.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5G 이런 못난이들이 시장이 오후장을 지나면서 약간 더 못난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었던 로봇주들, 그다음에 반도체주들, 요동들이 올라왔어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장 자체가 현재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맞아, 돈이 그런 것 많지는 같네.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어저께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있었어요. 맞아요. 청약하셨나요? 네. 역시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청약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이 이제 그 청약금을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이 주식시장 물론 이게 이 청약만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예, 이 청약 그 공모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갑자기 그 증시 자금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가 바로 대부분 그 큰 기업의 어떤 청약이 있을 때 그런데 아마 최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청약 자금들이 또 이제 로봇주들이나 뭐 다른 종목들로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다음 주는 그런 청약 자금들이 증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등을 조금은 그렇네요.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제 하락을 조금 멈추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음 주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관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일시적인 유동성은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대거 IPO, 두산 로보틱스 IPO가 있었죠. 이러한 또 청약 증거금이 또 그쪽으로 몰려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또 하락이 있었다, 유동성 축소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노란톡방 보니까 종목 상담 또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건데 전화, 문자 다 가능하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히든 종목도 2가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려 2가지 히든 종목을 또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가실 수 있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노란톡방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는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님 자료를 또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만 하는 또 저희 주식 키워드림 여러분들 지금 기회에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 좀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해야만 하고 또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히든 종목을 하나 주셨는데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저는 또 좋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를 저희가 들어볼게요. 네, 한번 리뷰 잠깐 해볼게요. 빨리 네. 하겠어.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이상하네요. 네. 준비는 항상 많이 했는데. 네. 자, 지난 시든 종목 보시면 동국제강이에요. 자, 이때
이거 좀 빼야 되는데 이게 좀 하락했는 게 왜냐하면 신영자산이라는 그런 그 운용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치 투자나 이런 부분 하는데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를 이번에 못 담아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에 의해서 이제 자금이 회수되면서 이런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어떤 수급의 그 다른 이유보다는 수급에 의해 빠졌고 그리고 좀 이런 코스닥이 좀 성장주가 안 좋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국제강을 말씀드렸고 얘는 워낙 쌉니다. 지금 PER로 올해 그래요? 5천억 올해 5천억 버는데요. 시총이 한 6천억 혹은 5천억대 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로 따지면요 1점 몇 배예요. 와. 그러니까 퍼 2라고 해도 퍼 4까지 간다고 하면 이거 그냥 더블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5일선 살짝 깼지만 다시 또 21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히든 이런 주식 키워드에 나와서는요. 좀 여러분들이 그 좀 대응하기 쉬운 종목들 혹은 근데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하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만 얻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단선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꾸며왔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국내 대장주 테마 주요 종목들 보면 곱전 대비 20-30%가 단기 주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대장주와 지금의 대장주의 차이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시장의 밸류만 바뀌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대장주가 한 20에서 30% 정도 빠지면요. 그냥 물린다 셈치고 한번 사봐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30%의 단기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 20%, 이수페타시스 사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으세요. 한미반도체 뭐 다 수익 났을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는 못 사요. 왜냐? 빠지면 사야지 그랬는데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사거든요. 그러면은 한 며칠은 좋아요. 며칠은 좋다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요 구간대 한 5만 원대에 물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 손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오를 때는 못 사요. 항상 조정 보이면 사야지라고 하면서 조정을 보일 때는 더 빠지겠는데 안 사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여기서 사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며칠 동안만 또 행복하다가 쭉 빠지고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계속된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20-30%는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못 견디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한 25,000원 요 사이에서는 한번 매수로 대응해서 될 것 같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은 바닥을 고민한 시기다. 기존 주도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각 섹터 대장주 매수가 쉬운 투자가 오히려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에 어떤 만약에 각 섹터 반도체, 로봇 혹은 AI 각 대장주에 물렸다고 하시면 이제는 뭐 추매를 하셔도 되는 구간으로 뭐 단기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히든 종목도 남겨져 그렇죠. 있고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히든 종목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AI 관련된 종목. 자, 이거는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AI와 자, 이렇게 보시면 AI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어떤 그 정치 테마주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테마주들의 어떤 반등 혹은 못난이의 반등이 오면서 시장의 어떤 그 키높이만 좀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AI 관련주는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까지는 간다고 보는 종목이니까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서울경제 와서 저희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의 HBM 생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이 종목까지도 한번 잘 보시는데 이 종목 두 개가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일요일 9시에 제가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오시고요. 너튜브에서는 명탐정 이형석으로 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독자 괜찮나요? 구독자가 점차적으로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받아봤는데요. AI와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받아갈 수 있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그거 제가 이야기 잠깐 듣고 저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제가 요거 구자료랑 신자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자료는 이제 영상 찍고 편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자료 같은 경우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기초거든요. 그래서 캔들까지 캔들에 대한 거래량, 양봉에 대한 내용, 음봉, 그다음에 실전 차트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환율까지 사실 누가 이런 환율에 대해서 환율과 관련된 내용은 누가 말해줍니까? 바로 제가 말해주고요. 지금 요 14강에다가 플러스 6개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영상까지 이야. 담아뒀으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무료로 신청만 하시면 파일과 USB. 사실 많은 분들이 다 USB를 원하시는데요. 워낙 많기 때문에 USB는 추첨을 통해서 5분한테 보내드리니까요. 나는 USB를 신청했는데 왜 파일만 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추첨이 안 됐습니다. 네. 파일만 드니까요. 꼭 오셔서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 달 10월 2일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새로운 차도 나오니까 꼭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혜택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에게 또 고지를 드리자면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키워드림 일부 핵심 요약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기존의 주도주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재료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AI와 반도체 섹터에 해당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덧붙여 주셨는데요. 기존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키워드림 핵심 요약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시간 도움이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